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휘 공부는 꾸준히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맡에 그다음에 휴대하면서 공부를 하시라 그랬죠. 단어장 잘 만드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원 연구 이렇게 공부를 1시간쯤 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어, 때로는 영작,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속담도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공부할 그 어원은요. 이렇게 자, 어원에 몰입되면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즐겁게 단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어원을 위한 어원은 별로 공부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강인데요. 5강에서 자, 어원 공부는 MB라는 어원, 즉 단어가 MB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 어휘책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어원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갔는데 저 어원에 다 포섭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 단어는 어원끼리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것은 동의어 이렇게 반의어로 정리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B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게 같은 어원으로 사용됩니다. MB와 MP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둘의 뜻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라운드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라운드. 어라운드가 아니고 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둥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암기했을 때 어떤 단어가 과연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ambiguous입니다. 자, ambiguous는 뭐 기본 단어죠. 그러니까 애매한, 불확실한, 모호한, 불명확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단어에서 가장 시험에 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nebulous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 친 단어 틀린 것 찾기 또는 맞은 것 찾기 했을 때 이 단어가 그동안 많이 등장을 했고 지금 여기 써드리는 이런 단어의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ambiguous인데 그래서 amb란 단어가 있어서 이중적으로 생각이 되고 이중적으로 보이고 이중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bulous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능 수준의 이런 단어 아닙니까? vague. distinct가 분명한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in을 접두사를 붙이면 불분명한 이렇게 됩니다. clear, unclear 이렇게 되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플 수준에 보시면 opaque 많이 보이시죠? opaque. 불투명한, 불명확한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opaque. 그 다음에 obscure. 아시겠죠? obscure. 자, 이런 어원이 적용되는 게 이런 건데 이거의 동의어를 바로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이 중에서 시험에 이런 nebulous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angible 단어가 있어요. tangible.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이 앞에다가 in을 붙입니다. intangible. 그럼 tangible 뜻이 뭐냐 그러면 물론 명확한 뜻도 있고 만져보면 알 수 있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in을 잠깐 빼고요. 자, tangible cultural asset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얘는 명확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지면 알 수 있는 뜻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문화의 뜻이고 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 유형문화재로 번역하고요. in을 붙이면 무형문화재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property 이렇게 써도 됩니다. property. 어디 이런 단어가 많이 써 있다고요? 절의 뭐 연역 이렇게 쓸 때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영어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또는 유형문화재, 메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저블이 눈에 보이는 뜻이죠. 볼 수 있는 뜻이죠. 근데 반대말은 invisible입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 써드리는 것들이 애매한, 보이지 않는, 불명확한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quivocal 들어보셨죠? equivocal. 애매한 단어입니다. 이 equivocal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실 때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반대말은 뭘까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모아놓은 게 우리 동의어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어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불명확한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들이 이제 명확한에서 어부비였습니다. apparent죠. 이 apparent는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apparent. manifest 들어보셨나요? manifest. 물론 clear와 distinct가 있겠죠. 분명한 뜻입니다. 분명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tangib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visible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overt가 있습니다.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다 다시 쓰시면 cov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 covet act 그러면 은밀한 행동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여기다 하시면 이렇게 명확한 행동, 분명한 행동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 controvertible 뜻이죠. controvert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ontrover트 단어는 논쟁하다, 싸우다, 분쟁하다, 뭐 이렇게 논박하다 이런 단어잖아요. 이 앞에다가 in을 붙이면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자, 얘는 뒤에 evidence란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논의 여지가 없는, 다툴 여지가 없는 증거니까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어가 뭐냐면 이만큼 동의어가 dispute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대말이 형용사가 어떻게 만드냐면 indisputable 이렇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게 된다 뜻이죠. 되겠죠? indisputable. 네. 그러니까 다툴 여지가 없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증거고 얘가 각종 고시에 잘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단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는 동의어 시간이라기보다는 어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은 아크란 단어가 있어요. 아취라고 버짐으로 아크라가 있습니다. 얘는요. 다스리다 또는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룰의 뜻을 갖고 있어요. 교재에 다 써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과연 저 어원을 알 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래 보시면 모나크란 단어가 있습니다. 모나크. 여러분 CH 발음이 취 발음 나거나 쉬 발음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K 발음 납니다. 옛날 발음기호 시험 나올 때 많이 등장했던 거죠. 모나크입니다. 자, 얘는 군주 독재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요. 얘는 모노라는 어원 자체가 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자 다스린다 해서 독재자 이렇게 그냥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독재자 이런 단어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형용사가 파생이 되고 그 형용사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독재자 단어를 정리할게요. 그러면 despot. 이거 좋은 단어잖아요. despot. 독재자. 이 단어가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얘 형용사, 파생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dictator. 여러분, dictator 어때요? dictator. dictate란 단어는 명령하다 뜻도 있고 받아 쓰다도 있습니다. dictation 이런 것도 있죠. 근데 dictator가 바로 독재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utocrat입니다. 여러분, auto랑은 셀프고요. crat도 사실은 룰러의 의미를 거의 지니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얘도요? autocrat. 자, monarch, despot, dictator, autocrat 이런 단어가 독재자, 군주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에 잘 등장하냐 그러면 얘는 형용사로 시험에 등장하는 거예요. 형용사. 그러면 이 despot의 형용사가 뭐냐면 despotic이죠. despotic. 독단적인 뜻이죠. 독단적인 뜻입니다. 즉
독단적인 뭐 결정, decision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ictatorial 얘도 괜찮겠죠. 이거 형용사입니다. 얘는요 autocratic 이렇게 형용사 만들 때 그렇습니다. 파생어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autocratic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나오는 단어가 바로 도그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도그마는 이론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의 형용사가 dogmatic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dogmatic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 despotic 이런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독단적인 이때 나오게 됩니다. 물론 domineering 뭐 위압적인, 고압적인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 동의어로 domineering 이런 단어도 있어요. 뭐 위압적인 뭐 형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압적인 형 그러면 domineering my broth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독재자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것의 형용사를 지금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재자 단어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금 독재자가 이 위에다가 다시 tyrant라는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tyrant 발음 잘하세요. tyrant도 독재자예요. 뭐 전제자, 독재자, 군주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형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쓸게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발음은 tyrannical 이렇게 만들어내죠. tyrannical. 자, tyrant, tyrannical.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좀 잘 듣고 쓰셔야 됩니다. tyrannicide. 여러분 side의 어원이 kill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할까요? tyrannicide 그러면 폭군, 살해, 가로, 범. 살해도 되고 살해범도 됩니다. 폭군, 살해범 가능하겠죠? tyrannicide. tyrant 형용사 tyrannical 그 다음에 tyrannicide 발음도 잘 하셔야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독재자 단어 그 단어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원을 정리해가고 있죠. 자, 오토가 셀프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오토 그렇죠. 자, 여기서 automatic 다시 자, 오토에서 우리가 오토메이션 이런 거 자동화 이런 거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토그래프이 있습니다. 오토그래프. 이런 그래프라는 어원 자체가 쓰다입니다. 쓰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어원을 딱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거와 연결돼서 또 그대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토그래프는 자기, 셀프란 뜻이고 그래프는 쓰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자필 서명 정도로 번역합니다. 그럼 얘하고 비교해보면 시그니처는 보통 공문서의 서명 같은 거죠. 여권의 서명 그런 거 다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서브스크립션 이것도 서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보통 자기 서명을 갖다 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토익에서 이렇게 구별하게 나오는 것이죠. 앞에 한 40문제 이렇게 단어 있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쓰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 뒤쪽에 나오겠지만 자, 어원에서 G 쪽에 나오겠죠? 이때 바이오그래프. 이 바이오그래프가 바이오의 어원 자체가 life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적어 놓았다 그래서 전기라고 하잖아요. 전기. 근데 이 앞에다가 오토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토가 바로 셀프의 의미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적어 놓았다 그래서 자서전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토메이션, 자동화. 그다음에 오토메이턴. 이거도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이해하고요. 오토메이션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얘는 자동화로 번역하고요. 오토메이트는 자동 인형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토메이튼, 오토메이션. 오토메이튼, 오토메이션. 오토바이오그래피, 바이오그래피, 바이오, 바이올로지, 생명이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할 때 훨씬 더 암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원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AUD나 AUDI의 어원이 있는데 얘는 her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ere.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유추되고 그리고 이 주변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AUDI의 어원이 hear, 듣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audible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어떤 단어에 ABL이나 IBL가 들어가면 걔는 can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can. 그래서 얘는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하게 되고 얘는 hearabl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AUDI 어원이 많이 있잖아요. 단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udition. 요새 오디션 시대 아닙니까? 오디션. 이런 단어도 그렇고요. auditorium, 뭐 객석, 강당, auditorium 이런 단어 쓰잖아요. auditorium, audition. audience가 뭘까요? audience? 관중, 청중이잖아요. audience? 이런 거 아닙니까? AUDI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얘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audible, 그 다음에 visible, 그 다음에 legible 이런 공부 방법이 훨씬 좋고요. 토플도 이렇게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플 공부하실 때 여러분 단어 공부하실 때 처음에 접근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렇게 주변 단어들 그러니까 유사하게 생긴 거 헷갈리기 쉬운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어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웬만큼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 audible은 뭘까요? 얘는 먹을 수 있는입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이 터블이겠죠. 이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얘는 어려운데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시험을 항상 그렇게 유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s가 붙으면 뭘까? 그러면 이것도 다시 또 시험 공부 또 대상이 됩니다. 얘는 이제 형용사에 s를 붙이면 원래 형용사에 s를 붙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형용사에 s를 붙여서 명사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법 시간에 또 공부를 또 하겠죠. 얘는 음식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 지금 제가 뭘 설명했죠? 형용사에 s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쪽에 살짝 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drinkable이 있어요. 사실 어휘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들으면 그게 실력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drinkable은 마실 수 있는인데 s를 붙이면 음료수, beverage가 된다 이건 얘기죠. common이 있는데요. common 하면 뭐예요? 그냥 평범한 뜻이잖아요. 흔한 뜻이죠. 근데 common에 s를 붙이면 얘는 평민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the House of Commons 이게 뭘까요? the House of Commons 이렇게 말하면 평민의 집이 아니라 그때는 영국의 하원을 가리킵니다. the House of Lords 그러면 영국의 상원을 가리키고요. 영국의 상원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습제, 귀족이죠. 그래서 영국의 하원 의원의 장, 그게 바로 총리입니다. 자, the House of Commons 이건 평민이고요. 만약에 Commonwealth 그러면 연방입니다. Commonwealth 뭐 평민부가 아니고 또는 평범한 부가 아닙니다. 이때는 평민으로 번역하고요. Rapid란 단어가 있는데 얘가 빠른 뜻이잖아요. 빠른. 우리가 그 기차에서 전철에서 rapid에 써 있으면 얘는 뭐 급행이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s를 붙이면 급류가 됩니다. 급류. 그거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주변을 살짝 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저블의 형용사가 뭐겠습니까? 형용사는 A로 표시하잖아요. A는 adjective에 A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비저블은 볼 수 있는이니까 보다에다가 ABL을 붙였습니다. readable 볼까요? readable. 읽을 수 있는이죠. 그래서 얘는 읽을 수 있는 readable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그럼 이것의 반대말은 뭘 거냐? 반대말. 그러면 단어 실력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파생을 알으니까. 그럼 얘는 어드블은 여기다 in을 붙이게 됩니다. in. 이게 헷갈리시죠?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on을 붙입니다. unhearable 이렇게 됩니다. inaudible, unhearable. 들을 수 없는 뭐 불가청에 이렇게 번역하게 되죠. audit은 회계감사가 audit이라 하잖아요. audit. 그렇죠? 자, 이 edible은 반대말 여기다 in을 붙이고요. inedible. 얘는 on을 붙이게 됩니다. uneatable 이렇게 됩니다. 여기 s 빼고요. 당연히. 형용사 만들 때는. 자, 얘는 in을 붙이죠. invisible. 그러면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라고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면 얘를 반대만 만들 때는 unseeable. unseeable 이렇게 볼 수 없는 이고요. 이거 반대말 만들 때는 여기다 L을 붙입니다. 이게 동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L로 시작하는데 거기다 IN 그러니까 in을 붙이면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legal 단어가 있어요. illegal. 그럼 legal이 뭐예요? 합법적인 뜻이죠. 근데 이 반대말 만들어라 그러면 불법에 그러면 여기다 IL을 붙이는데 근데 이것의 동의어가 뭐냐면 lawful이 있어요. 합법적인 뜻이죠. 그럼 이것의 반대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IL을 붙이는 일은 없고요. 여기에다가는 on을 붙이게 됩니다. unlawful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적인 단어를 또 이렇게 정리를 또 할 때가 당연히 올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 AODI 어원이 hear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적용되는 예를 보시면 inaudible, audible 이렇게 unhearable, hearable 반대말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edible, inedible, uneatable, invisible 따라서 반대말은 unseeable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에 써 있는 단어들이 다 쉬운 단어들 아닙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illegible은 어떻게 보통 시험에 그동안 나왔었냐면요. illegible, 자, 이쪽에요. illegible, handwriting.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illegible handwriting이 읽을 수 없는 필체 이렇게 번역해서 이거 가로넣기 나오거나 아니면 밑줄치 부분 틀린 거 찾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가로넣기 나온다면 그런 논리의 문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빈칸 완성형 단어가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밑줄치 부분 틀린 거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의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의어는 어때요? 동의어는 밑줄치 부분 틀린 거 찾기는 그냥 지문 보면 바로 생각나거나 아니면 지문 보기 전에 단어 공부 많이 하신 분 생각납니다. 근데 가로 속에 나왔다 그러면 그는 보통 이제 편입에서는 논리 완성, 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를 유추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박자 늦게 됩니다. 자, 우리 독해에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독해에서 여러 가지 독해 패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빈칸 완성형 독해가 어렵습니다. 자, 수능에서 한 6개, 7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공무원 20개에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개라면 4개, 5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빈칸 완성형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이라면 전체 의미를 파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단어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단어 나오는 스타일이. 자, 빈칸에 알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10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논리로 풀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논리를 풀어나갈 때 핵심적인 단어가 딱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읽어봐도 모른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 그걸 딱 보고 반대말인지 또는 그 문맥을 통해서 무슨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어 문제는 그렇지 않죠. 그냥 10문제 만약에 밑줄치 부분 나왔다 그러면 밑에 지문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물론 2개, 3개의 뜻도 있는 것도 있죠. 그거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지금 어원 중에서 몇 개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오토하고 AODI 어원까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대충 이렇게 되면은 A에 관련된 어원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B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B에서 좋은 어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 암기하기 자체가 어렵죠. 근데 얘는 살짝 보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쟁과 관련된, 싸움과 관련된 단어구나.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벨리코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 늘상 나오죠. 그렇죠? 토익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만 그 유예 시험들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막 논쟁을 좋아하는, 논쟁도 싸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 관련된 단어들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았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정도만 정리해 보면 belligerent 괜찮나요? 아,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뜻입니다. 아, 쉬운 단어 먼저 유추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like라는 단어를 붙이면 싸움을 좋아하는 이렇게 됩니다. war like 됩니다. 자, combat이란 단어가 전투입니다. 형용사 어떻게 만들까요? IB를 붙입니다. combative. 괜찮죠? 그러면 22,000에는 뭐가 나올까요? 중심 단어라고 생각하면 aggressive죠. 공격적인 뜻이죠. 여기 attitude를 붙이면 attitude입니다. attitude. 이렇게 되면은 공격적 태도 이렇게 되겠죠. attitude 이렇게. 아, 그다음에 요새 뭐 많이 여기저기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argument가 논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rgumentative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요. pugnacious. 자, 우리가 뭐 단순히 어원만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bear, 이 어원 하나 가지고 그냥 한 2개 정도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원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어 파트가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핵심이나 그쪽에서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또 하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한번 단어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전체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컨텐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텐츠가 뭘까요? 이 자체만 시험에 나옵니다. 컨텐츠가 경쟁하다, 싸우다, 겨루다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동의어를 따로 써드리면 얘가 compet입니다. compete 아시잖아요. competition, 이제 경쟁, 시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contest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가 하면 vy란 단어가 있어요. 겨루다. 괜찮겠죠? 이것도요. emulate,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얘를 적었냐면 얘 형용사를 만들어 주시면 바로 얘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content의 형용사가 뭘까요? 그러면 contentious입니다. 근데 막연히 content란 단어를 모르고 contentious부터 공부를 해 나가면 다시 content가 나올 때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ontent의 형용사를 써드리면 이쪽 단어의 동의어가 된다는 얘기죠. 자, content의 형용사가 contentious입니다. contentious입니다.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뭐 이런 단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보통 대표 선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aggressor, 얘는 뭘까요? 어그레서는 공격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죠. 그럼 이것의 명사형이 뭐겠습니까? 그럼 aggression, 공격이죠. aggression. 자, 파생어가 많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형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에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공격하다의 한국말 공격이잖아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뭐 이렇게 연세와 학당이나 이런 데 안 다니고도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합니다. 그냥 안산이나 이런 데 살면서도 말이죠. 그 외국인 노동자 보셨죠? 그들은 정말 데모를 할 수준까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하면서도 현지에 가서 미국에 가서 한 10년 살아도 LA에 살다 보면은 한국인만 접해서 정말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뉴요커가 말이죠. 15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카나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스페니쉬가 잘 통하니까 어느 관공서라도 다 통하고 뭐 방송도 뭐 스페니쉬 방송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응을 못하고 아니 그냥 영어를 특별히 쓰려고 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스페니쉬를 아니 스페니쉬인지 잉글리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단어 이런 거 좀 확실히 하고 문법적인 체계를 딱 갖추면 미국 가서 문법 배우기 힘들잖아요. 어디서 문법을 배우겠습니까? ESL 가서 문법 잘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준다. 우리도 문법 중시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단어 확실히 정리해 주시고 문법도 좀 아울러 공부해 주면 수업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는데요. be 어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 중요한 어원입니다. 이게 그새 어원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be 어원 들어간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요, benefit 쉬운 단어가 이거죠. 혜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benefit 그죠? 뭐 도움이 되다 이렇게 동사도 있어요. 이게 명사도 있는가 하면은 동사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다 이렇게 be 어원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 7급 등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beneficiary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혜택을 입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잘 모르면 이때 답이 뭐가 나왔냐면요. receiver. 이 답이었댔어요. receiver.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도 됩니다. 한때 7급에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recipient means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무성의한 문제죠? recipient means recipient의 뜻은 그러면 답이 receiver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수취인으로 번역합니다. 수령자. 얘는요. 혜택을 받는 자. 그래서 수혜자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아무튼 답은 receiver 하면 끝나게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benign 단어가 있습니다. benign. 발음 잘하세요. benign 바로 친절한, 온화한 뜻이고요. 구급용어에 나오기를 가로넣기 나왔거든요. 이른바 논리 쪽으로 나왔죠. 여기 expression 있었어요. impression 있었어요. impression. 조금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니까 얘가 온화한, 친절한, 온순한 의미로 번역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benign으로 했고요. benign impression은 온화한, 친절한, 다정한 인상의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등장합니다. benediction은요. benediction. 여러분, dict라는 어원 자체가 benediction. 다시. 쓸 수 있겠네요. 자, dict는 말하다 뜻이니까요. 좋은 말을 말해줍니다. 뭘까요? 축복 같은 것이죠. benediction. benefaction은 선행입니다. benefaction. benefaction. 여러분, FAC의 어원 자체가 만들다의 뜻입니다. factory가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드는 걸 뭐라 할까요? 선행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를 뭐라 할까요? benefactor 이렇게 말해요. benefactor. 그러면 그는 후원자, 은인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BN의 어원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benefactor. 이 5월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동안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beneficiary, 수혜자, 그 다음에 benign, 이거 하고요.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쓰시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beneficial입니다. beneficial.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beneficial이는 사람이고요. 얘는 beneficial. 얘는 이로운 뜻입니다. 이로운, 도움이 되는 뜻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helpful이죠. 여러분 만약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 helpless잖아요. LESS를 붙이죠. 근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가 사실은 그때 뭐가 나왔냐면요. 얘가 나왔어요. solitary. 그러니까 beneficial은 사실 쉬운 단어지만 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olitary effect가 나왔고요. 얘는 뭐라 이로운 효과랄까요? 이런 거. effect는 무슨 효과 아닙니까? 미국 애들이 효과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무슨 효과. 그러니까 한국의 신드롬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효과란 말을 많이 붙입니다. 우리도 신드롬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salutary effect가 나왔고요. 당시에 답이 이거였댔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되겠네요. profitable, 뭐 이로운, 이익이 되는 뜻이죠. 이 profit이 이윤이잖아요. 돈벌이가 되는 뜻도 있습니다. 자, helpful, 이것도 괜찮고요. salutary, beneficial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몇 개의 어원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한 4개 정도의 테마를 잡아서 강의를 했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원을 위해서 어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원이 시험에서 실전에 통하니까 거기서 쓸만한 것들을 이제 뽑아서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다 해석 써 있으니까 한 번 더 심화학습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